6월의 반도체 대장주 SK 하이닉스입니다. 하루에 16%가 뛰고 며칠 뒤엔 12%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16%가 오르던 그날 시장에서 오간 거래의 4분의 1은 좋아 보여서 산 게 아니라 어떤 상품이 규칙 때문에 사들인 돈이었습니다. 작은 꼬리가 거대한 몸통을 흔든 겁니다. 그 꼬리의 정체가 오늘의 주제 숏감마입니다. 올해 한국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 생겼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딱 한 종목의 하루 등락을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지금 이 두 종목에만 이런 2배 상품이 14개, 돈으로는 약 14조 7천억 원이 몰려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상위 4개에 몰려 있어요. 안 그래도 시장이 이 두 반도체로 쏠려 있는데 그 위에 레버리지가 또 얹힌 겁니다.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상품들이 매일 비중을 다시 맞춰야 한다는 데 있어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2배 상품은 하루 수익률의 2배를 따라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장 마감 무렵 비중을 정확히 2배로 다시 맞춰야 해요. 가격이 오르면 더 사야 하고 내리면 팔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싸지면 사고 비싸지면 팔죠. 그런데 이 상품은 정반대예요. 오를 때 더 사고 내릴 때 더 팝니다. 가격을 따라가며 움직임을 키우는 거죠.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 이걸 숏감마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 가속의 크기를 감마, 시장 전체로 합한 걸 객스라고 해요. 이름은 어려워도 핵심은 가격을 쫓는 강제 매매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100만 원으로 2배짜리 삼성전자 ETF를 샀다고 합시다. 이건 삼성전자 200만 원어치에 베팅한 거예요. 레버리지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매일 내 돈의 딱 2배만큼만 베팅하도록 다시 맞추는 거죠. 삼성전자가 10% 오르면 제 돈은 12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갱 40만 원어치를 들고 있어야 하니까 20만 원어치를 더 사야 해요. 내리면 반대로 팝니다. 인버스는요. 삼성이 내릴 때 이기는 상품이니까 내리면 베팅을 키우는데 그게 곧 더 파는 겁니다. 결국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같은 방향이에요. 이렇게 가격을 쫓는 강제 매매가 시장을 흔드는 것.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크게 터졌죠. 2021년 게임스톱. 개인들이 콜옵션을 사들이자 그걸 팔았던 딜러들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따라 사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걸 감마 스퀴즈라고 불렀어요. 방금 우리가 본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미국 건 옵션이었고 위로 한번 터진 사건이었어요. 한국 건 ETF고 위로도 아래로도 매일 반복됩니다. 같은 엔진이 다른 차에 얹힌 거죠. 이건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십수년 전부터 연구되어 온 현상입니다. 그럼 한국의 이 ETF판은 실제로 시장을 얼마나 흔들 수 있을까요? 공개된 ETF 데이터에 그 리밸런싱 공식을 그대로 넣어 추정해봤습니다. 변동 2%당 강제로 오가는 돈이 약 3천억 원. 그것도 두 종목에 장 마감 무렵에 몰립니다. 6월 9일 하이닉스가 16% 가까이 뛴 날 추정 강제 매수는 그날 거래 대금의 무려 24%였습니다. 오간 거래의 4분의 1이 가격을 보고 산 게 아니라 규칙에 떠밀려 산 돈이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상승을 더 밀어올렸습니다. 올릴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6월 23일 두 종목이 12%씩 무너진 날엔 합쳐서 약 3조 8천억 원이 강제로 쏟아졌습니다. 더 극적인 건 그 며칠 사이예요. 8일엔 2조 6천억을 강제로 팔고 다음날 9일엔 4조 2천억을 강제로 샀습니다. 떨어질 땐 더 팔고 오를 땐 더 사고 6월 내내 이 강제 매매의 방향은 그날 등락과 단 하루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들은 대부분 종가가 정해지는 마감 단일가 시간에 몰려요. 실제로 6월 분봉을 보면 마감 10분에 하루 거래량의 10% 안팎이 쏠렸습니다. 평소의 두세 배죠. 여기까진 시장이 받는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 상품을 직접 들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2배로 맞추는 구조는 시장이 출렁일수록 원금을 갉아먹습니다. 실제 6월 숫자를 보죠. SK 하이닉스 주식은 13% 올랐는데 2배 레버리지 ETF는 11%밖에 못 올랐어요. 2배는커녕 주식보다 덜 번 겁니다. 인버스는 더 심해요. 주식이 올랐는데 마이너스 50%, 반토막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식이 거의 제자리였는데 2배는 마이너스 15%, 인버스는 떨어졌는데도 마이너스 12%. 방향을 맞춰도 손해를 본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2배는 하루 2배지 한 달 2배가 아닙니다. 출렁임 그 자체가 수익을 깎아먹어요.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ETF 얘기였죠. 그런데 이 똑같은 구조가 옵션 시장에도 있습니다. 옵션을 파는 딜러들도 숏감마 상태가 되면 정확히 같은 일을 해요. 가격이 오르면 따라 사고
내리면 따라 팔며 가격을 쫓습니다. 반대로 롱감마, 감마가 플러스일 땐 정반대예요. 같은 해지가 거꾸로 작동해서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며 움직임을 눌러줍니다. 숏감마는 가속, 롱감마는 브레이크인 거죠. 그래서 숏감마는 ETF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가격을 쫓아가며 해지하는 모든 흐름에 붙는 구조 자체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숏감마가 같은 날 같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6월 8일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만기주 첫날, 코스피 200 지수가 하루 8.5%나 무너졌죠. 그날 지수 전체의 감마도 마이너스, 지수 옵션 딜러들도 숏감마 상태였어요. 마이너스 약 6조 8천억. 그 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약 2조 6천억을 강제로 팔았습니다. 지수의 숏감마와 ETF의 숏감마, 두 개의 가속 페달이 같은 붕괴를 동시에 밟은 겁니다. 꼬리가 둘, 몸통은 하나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보입니다. 방금 지수 전체의 숏감마라고 했죠. 뉴스가 떠드는 숏감마는 종목 2개짜리 14조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숏감마는 코스피 200 지수 전체에 있어요. 5월 15일이 그랬습니다. 그날 지수의 순객스는 마이너스 약 15조. 한 달 중 유일하게 시장 전체가 숏감마 구간에 들어선 날이었고 지수는 장중에 8.8%나 출렁였습니다. 반대로 감마가 플러스인 날엔 같은 충격이 와도 시장이 알아서 진정돼요. 종목 2개가 거래 대금의 24%를 흔들 수 있다면 지수 전체가 어느 쪽인지는 내일 재봐야 보입니다. 그걸 매일 재는 게 감마랩이고요.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감마랩 대시보드가 보여주는 객스는 방향을 맞히는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충격에 약한 구간인지 아닌지를 보는 지도예요. 숏감마 부하가 큰 종목은 특히 마감 무렵에 더 출렁이기 쉽고 레버리지와 인버스 잔액을 합쳐보면 그 부하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를 지수 전체로 넓힌 게 감마 구조 분석입니다. 물론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강제 흐름 숫자는 공식에 기반한 추정이지 실제 체결 내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무엇을 얼마나 보유했다가 아니라 구조가 어느 방향으로 거래를 강제하는가의 이야기예요. 딜러의 진짜 포지션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정하지 않고 구조와 위험만 보여드립니다. 숏감마는 방향을 맞히는 도구가 아니라 시장이 언제 스스로를 키우는지를 보는 변동성의 지도입니다. 오늘 시장이 어느 쪽인지 내일 확인하고 싶다면 감마랩에서 7일간 무료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이지 특정 매매를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